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9일 새벽 2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실형 선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사법부가 김명수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재판부 세 사람의 판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이 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투표를 통해서 법원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이 김명수식 파퓰리즘을 이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디어 대법원이 이 공정한 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굴욕적이었던 김명수 체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시행된 법원장 후보 투표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을 했는데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없애가지고 재판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대법원은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버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한 66명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개혁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선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내년 즉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바꿔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핵심적인 인사 원칙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면은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다가 보니 인기 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장이 된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후배들 눈치를 보느라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별 투표를 없애버리고 투표 제도를 없애버리고 판사,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추천만 받으면은 법원 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 등을 검토해
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법관인사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해 왔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에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뽑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에서 뽑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못 나가게 되어가지고 인사적체가 심화가 되고 재판할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고법부장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천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 보임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천행정처장은 최종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재판도 보다 신속하게 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변화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 후보를 지금까지는 일종의 인기투표식으로 법관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대법원장 임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예 추천을 다 받겠다는 겁니다. 투표식이 아니라 추천할 사람 다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인기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법원장 제도를 없애버리고 실력으로 기준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데 다행히도 법관들 80%가 이런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들도 그동안 투표를 통해서 법원장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 노릇하는 과정에서 편파적 재판이 나오고 재판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한 것을 이제 법관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체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표가 만사가 아닙니다. 투표가 통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투표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감독 결정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투표가 통하는 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걸 법원으로 가져오면은 그걸 또 줏대 없는 김명수,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걸 악용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우리가 문재인 치하에서 살아봐서 잘 아는 겁니다. 그 김명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바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시끄럽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국회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이 해결사는 결국은 법원입니다. 법원의 공정한 재판. 또 하나가 있죠. 그 선거관리제도입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다툼을 또는 문제를 정리하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원.
특히 법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상 독립되어 있고 법원도 독립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바로 서면은 정치가 흔들려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